안녕, 여러분들의 만점 트레이너 켈리쌤이야. 이 만점 트레이너인데 특별히 700점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쫓기진 않아. LC가 요즘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어떤 부분을 좀 더 내가 힘을 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힘을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LC 7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줄게.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LC 파트 1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LC 파트 1 1번부터 6번까지지. 자, 시험지 보시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6개를 봤어. 요런 거 있지, 요런 거. 요런 거 다 맞아야 돼. 요런 거, 요런 거. 사람이 크게 나오잖아. 그리고 요 1번, 4번, 1번, 2번도 사람이 크게 나오는 요런 거, 이런 거는 다 맞아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6개 중에서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는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요. 자, 그럼 파트 1 팁으로 한번 쭉 이어서 가보자. 자, 파트 1 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1번, 사람 나오는 사진 다 동작 위주로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가 파트 1을 준비를 한다면서 막 사물 단어 이런 거만 열심히 외우는 애들 있어. 막 플랜트, 막 공장, 막 이러면서 막 사물 단어만 열심히 외우는 애들은 이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지. 파트 1은 뭐부터?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부터 외우고 시작을 하는 거야.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트 1의 정답을 찾을 때 내가 들으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애들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지. 자,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OX로 표시를 하면서 들으라는 거야. 특히나 요즘은 파트 1에서 엄청 어렵게 하는 거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뭘 듣고 OX로 표시를 바로바로 하면서 들어가줘. 알겠지? 그러고 나서 다 들었어. 근데 O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넷 중에서 제일 아리까리 했던 거, 세모 쳐둔 거, 그거를 정답으로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세 번째 마지막 팁.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예를 들어, 시험지 봐봐. 예를 들어, 우리가 1번의 정답이 A였다고 치자. 그러면 1번 A 이렇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1번에 A를 여기다 적지 말고 OMR 카드에다가 바로 마킹해. 어차피 LC 파트 1 그냥 지나가면 끝이야. 반복 안 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킹하는 시간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파트 1은 여기다가 적고 끝내지 말고 OMR 카드에다가 마킹까지 바로바로 할 것. 시간이라도 아껴야 그거 나중에 RC에 조금이라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제 파트 2로 가보자. 내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일단 7번부터 19번까지는 엄청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하기 바래.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틀려도 타격이 좀 적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구간이거든. 요 구간 23번에서 31번 구간 보세요. 요 구간은 그래도 뒷부분이고 그리고 약간 어려운 문제들 뭐 평서문 같은 거 있지 혹은 제3의 답변 있지 이런 것으로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놓쳐도 타격이 좀 덜 할 것 같아. 여기는 놓치면 타격이 클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파트 2 꿀팁 한번 알아보자. 총 3가지로 정리를 할 텐데 자, 요 전략을 잘 따라와. 먼저 파트 2의 첫 부분, 자 7번부터 19번 내가 표시한 거 있지? 우리가 외웠던 LC 기본 공식에서 거의 다 나와. 자, LC 기본 공식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예를 들어 후로 물어본다. 그럼 답변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아니면 where로 물어본다. 그러면 그거는 장소다. 이런 거 있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아마 요 앞부분에서 거의 다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앞부분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을 많이 외우세요. 적어도 22번 정도까지는 기본 공식에 좀 충실한 문제들이 정답으로 다 나오거든. 두 번째 꿀팁. 자, 파트 2 뒷부분 어프로치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자, 여기 있지, 여기 23번부터 31번. 요즘 아주 그냥 토익 LC 문제가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 뭐 이거 뭐냐, 너무 사페 아니냐, 막 이렇게 원성이 자자해. 왠지 알아? 질문에 대해서 공식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리고 OX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잖아. 뭐 예를 들어 23번 들었다? A. 뭐 아닌 것 같아. B. 뭐 아닌 것 같아. C.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거 다 하고 나면 X만 3개가 남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거든. 자, 파트 2 어렵다고 쫄지 말고 오답을 소거하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걸 골라내는 게 중요해. 요즘은 정답의 공식을 벗어나서 제3의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닌 거 XX 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리까리한 거 결국은 골라내면 그게 답일 거야. 솔직히 나도 시험장 가서 파트 2 7번부터 31번까지 전부 다 한국말처럼 다 듣고 푸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중간중간에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난 어떻게 만점을 받냐고? 당연히 이런 스킬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질문에서 주는 키워드 있지? 그거 하고 그리고 진짜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 X하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 나도 골라. 마지막 팁 파트 2는 멘탈 관리를 잘해야 돼. 요즘 파트 2가 진짜 어렵거든. 그러니까 봐봐. 파트 1에서 6문제 했는데 자신이 없어. 그 상태로 너가 파트 2에 진입을 했어. 근데 왔는데 정답이 너무너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틀린 것 같은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시험을 그냥 포기해. 다음 시험 그냥 쳐야 되겠다. 이번은 망했네.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는 700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 아니 25개 이거 파트 2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 한 19개? 한 18개? 그 정도까지만 맞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거 만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놓쳐도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이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못 들었다고 무너지지 마. 괜찮아. 뻔뻔하게. 다시 리셋된 마음으로 내 한번 잘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파트 3로 진입을 하라고. 아시겠죠? 멘탈 관리 조심하세요. 자, 계속해서 파트 3 팁을 알려줄게. 근데 파트 3 가기 전에 우리가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자. 파트 1이 6문제잖아. 파트 2가 몇 문제야? 25문제잖아. 파트 3가 39문제잖아. 파트 4가 30문제잖아. 이거 또 개수 말 못하는 애들 있다. 하도 토익 공부 안 해가지고 몇 문제인지도 몰라. 우리가 700점을 목표로 하면 LC 100개 중에서 한 70개 정도 맞는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몇 개 맞아야 되냐고. 자, 이게 100문제야. 이 중에 우리는 70개 맞아야 돼. 그럼 딱 정해줄게. 파트 1 하나 정도 틀려. 그러면 한 5개 맞겠지. 파트 2 뭐 한 6개 정도 틀린다 치자. 그래갖고 한 19개 맞는 거야. 자, 그럼 파트 3랑 파트 4가 남는데 3개가 한 세트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만 내가 죽어라 맞는 거야. 그러면 26개. 그 다음에 20개. 그렇게 되지? 자, 그럼 다 더해봐. 그럼 몇 개야? 딱 70개가 나와. 자, 오늘 그러면 맞는 개수 딱 정해줬죠? 파트 3. 우리의 전략은 뭐야? 3개가 한 세트인데 3개 다 맞으려고 애쓰지 마. 우리는 700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개 중에서 2개만 평균적으로 맞아도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자, 파트 3 그럼 3개 중에서 2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팁 3가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팁. 음원이 나오기 전에 질문이랑 보기를 읽어두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음원이 나오면 바로바로 정답을 골라야 돼. 그리고 음원이 끝나면 나도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읽을 때 뭘 해야 되냐? 그냥 밑줄만 끊지 말라고. 자, 보여줄게. 32번 같은 걸 볼 때 어디서 일하네잖아. 그러면 이거는 초반에 나와. 무조건 대화 초반에 티키타카 둘이서 한마디 주고받으면 서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 정답 나온 거야. 자, 다음 33번 이런 거 보면 주말에 무슨 일 일어나냐고 하잖아. 주말 얘기 나오고 티키타카 한 번 주고받으면 정답 나온 거야. 그 다음에 34번 얘가 What does the man say? 라고 하잖아. 그럼 이런 거 보면서 남자의 대사에서 정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두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 팁 바로 이거랑 이어집니다. 질문 순서가 정답의 순서예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그 순서대로 스크립트에서 정답이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키워드를 표시를 해두고 기다리는 거지.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33번 위켄드 주말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음원에서. 근데 나는 32번 정답을 못 고른 거야. 지나간 거야. 그러면 빨리 여기 찍고 넘어가야 돼. 여기서 못 들었는데 어떡해 막 이러면서 여기 막 집착하고 있잖아. 그럼 이 세트 3개 다 날리는 겁니다. 3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틀려도 된다 그랬죠? 3개 중에서 2개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못 고른 한 문제에 집착해서 3가지를 다 날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팁. 이거는 700점대 학생들의 고질적인 문제야. 얘네가 이제 뭐가 안 되냐면 듣기도 잘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기랑 그 다음에 질문 해석이 잘 안 돼. 그래서 질문이 뭘 물어보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보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들어도 자꾸 오답을 고르는 거야. 자꾸 내 좋을 걸 고르는 거지. 자, 여기 우리 700점대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시험지 위에 있는 질문이랑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석 안 되는 건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보기를 4개 중에서 2개만 알면 그게 뭐야? 그치? 그러니까 평소에 질문이랑 보기 해석하는 연습 완벽하게 해두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파트 4 맞아야 되는 문제 번호로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랑 똑같아요. 3개가 한 세트잖아. 근데 그 중에서 2개는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파트 4랑 3랑 다른 점이 있다면 파트 4는 말이 좀 더 빠르다. 화자가 한 명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3개 중에서 2개는 무조건 맞추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파트 4를 위한 팁을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팁. 파트 3랑 똑같아. 음원이 나오기 전에 키워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질문이랑 보기를 다 읽어두는 거야. 그리고 음원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정답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음원이 끝나면 나의 정답 선택도 끝이 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팁.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시험지 보세요. 자, 시험지에서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 92번 세트 한번 볼까? 이런 세트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간 부담스러운 요거 있지? 화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왜 얘기하나요? 라고 하는 이 문제. 요 따옴표 들어간 거, 따옴표 들어간 거. 요 세트가 있다. 700점 목표로 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힘을 좀 빼도 괜찮아. 왜냐면 이 의도 찾는 문제는 대부분 우리한테 좀 어렵거든. 이 앞뒤 대사를 다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려. 이 부분은 놓쳐도 돼.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요 세트를 푼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 93번은 없다 치고 92번이랑 94번을 집중적으로 나 같으면 볼 것 같아. 자, 요 세트로 보세요. 83번 세트도 마찬가지. 질문 받더니 84번 문제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오죠? 아, 정답률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그러면 83번이랑 85번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팁입니다. 파트 4는요, 시험지 위에 여러분들이 줄 그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 체크하면서 풀어도 됩니다. 4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험지가 다 그런데요. 시험지 위에 표시하지 말라고 방송 나왔다고 이거 눈으로만 풀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어마무시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펜을 가지고요. 시험지 위에 색칠을 해도 되고요. 줄을 그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X 필기해 가시면서 풀어도 됩니다. 파트 3랑 4는 시험지 위에 이렇게 낙서하면서 풀어도 되고 제일 마지막에 OMR 카드에 정답 옮겨 적으시면 돼요. 아까랑 다르게 파트 1, 2는 실시간으로 바로 마킹하라 그랬죠? 3, 4는 그럴 시간 없을 거예요. 3, 4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뭐 A다, B다, 뭐 C다 이렇게 이제 해 놓으셨으면 음원이 끝나고 나서 OMR 카드에 한꺼번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했던 전략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LC를 한번 풀이를 해 보신다면 뭐 70개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이 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문제를 무조건 포기하라가 아니야. 맞추면 더 좋아. 하지만 정말 자신이 없다면 어디를 포기하는 게 좀 데미지가 적을까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나중에 어머 켈리쌤 시키는 대로 제가 이거 다 포기했는데 왜 LC가 이렇게 나왔죠? 라고 따지지 말도록. 알겠지? 그럼 나 간다. 다음 팁에서 돌아올게. 빠잉. 안녕, 나 만점 트레이너 켈리쌤이야. 자, 오늘은 이 800점을 목표로 하는 이 LC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그럼 이제 현실부터 파악을 하자. 자, 목표가 800이야. 그럼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한 620 정도 돼. 옛날에는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했어. 야, LC를 한 450을 맞춰. 그 다음에 RC를 한 350을 맞춰. 그러면 이제 800이 돼. 이래가지고 LC랑 RC랑 점수가 한 100점 차이 정도 나게
그때는 LC가 쉬웠거든. 근데 그때라고 해봤자 뭐 1년 전이지만.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너희도 시험 봐서 알겠지만 성우 애들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애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야. 그리고 공격적이야. 그리고 대답을 뭐같이 해. 그래서 답이 잘 되는 이유를 잘 몰라. 그래서 요즘은 LC를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해. 그래서 옛날처럼 450점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야 LC를 한 420 정도를 하고 RC를 한 380 정도. 그러니까 막 차이점이 막 그렇게 이제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RC 점수를 좀 더 끌어올리는 게 조금이라도 낫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 LC가 워낙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렇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면 오늘 각 파트별로 어떤 거를 좀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자. 자, 파트 1 맞아야 되는 문제 번호. 내가 이거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잖아. 야, 맞아야 되는 문제 번호가 어딨어? 1번부터 6번까지 당연히 다 맞아야지. 야, LC를 400을 넘기려고 지금 보는데 495점 만점에 420점을 넘겨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파트 1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뭐 틀린다? 그러면은 일단 800은 약간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파트 1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를 할 때도 빠짐없이 준비하고 오도록. 자, 그러면 파트 1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 파트 1에서 가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파트 1 만점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 자, 그리고 킬러 문항이 하나 둘씩 나오는데 아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런 문제가 킬러일 가능성이 높지. 자, 시험지 봐봐. 자, 요런 문제 보이지? 5번 같은 걸 이제 봤어. 그럼 여기에 뭐가 없어?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서 애들이 5번이 제일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의외로 더 어렵게 나오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요런 사진이야. 그렇지. 사진에 사람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조그만하게 있는 거. 야, 면적을 따져봤을 때 4번 같은 사진을 보면 사람을 되게 클로즈업해서 나왔잖아. 이런 거는 무조건 이 사람들의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6번 같은 사진은 사람이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전부 이 신경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정답은 막 여기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라던가 자동차가 트럭이 여기 주차돼 있다. 라던가 아니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 애들이 예상치 못한 거에서 다 무너지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이 킬러 문항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파트 1에서 굳이 예상을 한다면 이 어려운 문제, 특히나 사람이 조그맣게 나오는 문제, 여기에서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풍경까지 다 봐주길 바랄게. 자, 두 번째 팁. 만약에 너가 파트 1을 하나씩 자꾸 틀린다. 진짜 너무너무 야구르지. 나 같으면 이 악물고 그냥 파트 1 빈출 문장 다 외워버릴 것 같아. 파트 1 알죠? 스크립트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 사진만 변하는 거야. 파트 1에서 문장은 그대로인데 사진만 변하는 거라고. 근데 애들은 사진이 자꾸 변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파트 1 기출 문장을 그냥 다 외워버려. 자, 파트 2 팁 좀 얘기해 볼까? 자, 파트 2에서 너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항 번호가 어디냐고? 자, 시험지 봐봐. 자, 적어도 7번부터 그리고 27번 여기까지는 나는 일단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 7번부터 27번까지는 일단 무조건 다 맞아야지. 그래야 말이 통하지. 자,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 구간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서부터 이제 낚는 문제들이 막 나오잖아. 그나마 초반에 좀 쉬운 문제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틀려도 되는 문제 한 3개에서 뭐 4개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데미지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너가 만약에 틀린다면 나는 뭐 3, 4개 정도니까 여기까지는 다 맞는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파트 2 팁을 2가지로 정리를 해볼게. 먼저 첫 번째 팁. 노가다를 해야 돼. 파트 2가 요즘 영국인 성우랑 호주 성우랑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너의 패턴을 벗어난 제3의 답변들을 막 한단 말이야. 요즘 파트 2에서 정말 놀랄만한 스크립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도 처음 보는, 토익 10년 본 나도 처음 보는 시나리오들이 나온다고. 얘들이 왜 그렇겠어? 너 틀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듣기 실력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무슨 단어 나오면 뭐라고 답변하겠지? 안 통해.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실력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딕테이션, 받아쓰기, 800까지는 받아쓰기가 유효합니다. 요즘 그런 애들 있거든.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법, 몸을 쓰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고. 아니 800까지 가는데 그런 게 어딨어. 여기까지는 무조건 몸을 쓰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써야 800까지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오답 노트 꼭 해. 진짜. 알았지? 자, 두 번째 팁, 오답 노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어딨어. 음원 2번 정도 들으면서 들린 대로 스크립트 적고, 그리고 만약에 A, B, C 중에서 오답인 거 있지, 왜 오답인지 확실하게 하고 가. 옛날에는 정답이 되는 이유를 적으라고 했었거든. 근데 요즘 그게 의미가 없잖아. 요즘은 워낙 제3의 답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오답이 되는 패턴을 너가 옆에다가 한글로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오답을 자신 있게 소거할 수가 있단다. 자, 파트 3에서 맞아야 되는 문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내가 한 39개잖아. 파트 3가. 시험지 봐봐. 자, 이렇게 39개의 문제 세트에서 우리가 한 800 정도, 그러니까 420에서 430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너가 파트 3에서 한 3, 4개까지 틀려도 데미지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3, 4개를 틀릴 거냐? 39개 중에서. 그럼 10%잖아, 10%. 자, 그럼 나는 번호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 유형을 찍어줄게. 자, 봐봐.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냥 세부사항에 관한 문제들이잖아. who, what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 이런 거 무조건 다 맞아야지. what 다 맞아야지. 자, 넘어간다. 자, 그러고 만약에 너가 여기에서 놓친다. 그러면 나는 요런 거는 그래 놓칠만 하다라고 생각해. 이거는 실제로 오답률도 굉장히 높고. 봐봐. 무슨 문제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거지. 요런 거 놓쳐도 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거는 놓쳐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을 거야. 토익이 어느 정도는 상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틀리면 같이 틀리면은 그렇게 점수가 많이 까지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거 이외에는 이 세트에선 틀린 게 별로, 틀려야 될 만한 게 별로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너가 잠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50번대에서 한두 개 정도 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파트 3를 위한 팁을 딱 2가지만 볼게. 먼저 첫 번째는 너가 3개 중에서 하나라도 틀렸잖아. 그러면 그 세트 다 쉐도잉 해야 돼. 우리가 600점대랑 800점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세 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만약에 너가 600점대 목표면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지? 3개 중에서 2개만 평균적으로 맞으면 됩니다. 한 문제는 버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제는 너가 39개 중에서 3개만 틀려야 되잖아? 다 맞아야 되는 세트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니까 어떤 한 세트를 풀 때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 세트를 완벽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쉐도잉하고 리뷰하라고 내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두 번째 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의외일 수도 있어. 자, 쉐도잉을 한다? 잘 안 들리지? 잘 못 따라하지? 한 2번, 3번 정도까지만 시도하다가 안 되겠으면 스크립트로 넘어가. 근데 알지? 스크립트 넘어가면 그때부터 너는 듣기가 아니라 읽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읽기를 하면서 너가 모르는 단어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볼 거 뭐냐? 한글 스크립트 꼭 한 번은 읽어보도록 해. 왜냐면 애들이 영문 스크립트만 그냥 읽어보고 대충 나 좋을 대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한글 스크립트 보면서 이게 대화의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대화의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알아보란 말이야. 너가 800 정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39개 중에서 39개를 다 맞춰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좋아. 특히 회사에서 하는 그런 대화 같은 거 있지, 아니면 견학 같은 거 가는 거 있지, 그런 거 너가 스크립트 자주 알고 있으면 대충 회사 회의에서 무슨 얘기할지 약간 예상이 되겠지? 자, 파트 4? 파트 4 30개 중에서 그래도 너가 틀린다면 3개 정도?
틀려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 너가 원하는 점수를 위해서는 말이야. 자, 시험지 봐봐. 자, 그러면 이거 30개 중에서 너가 어떤 문제를 버릴 것인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뭐 아까랑 비슷해. 파트 3랑 비슷하게 의도 파악 정도 뭐 요런 거는 우리가 살짝 힘을 빼는 거지. 자, 몇 개인지 세볼까? 이렇게 의도 파악 문제 살짝 힘을 빼는 거지. 요런 세트 살짝 힘을 빼는 거지. 자, 이렇게 보면 거의 의도 파악 문제가 30개 중에서 3개 정도 나오네. 아마 요 유형 딱 파악을 여러분들이 힘을 좀 빼고 틀린다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점수에 아마 저스트하게 딱 달성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파트 4 디테일한 팁을 좀 보자. 자, 파트 4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 2가지 얘기를 해줄게. 먼저 첫 번째는 이 파트 4는 엄청 빠르게 말하잖아. 그치? 그래서 파트 4는 말하는 속도가 3보다 더 빠르다고. 3는 둘이서 주고받지만 파트 4는 혼자서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잖아. 근데 너네가 안 그래도 뭐에 약해? 스피드에 약해. 거기다가 연음에 약하잖아. 단어 2개 붙여서 말하면 완전 새로운 단어처럼 들리고 막 그러잖아. 거기다가 영국이랑 호주 발음이 추가가 된다? 그냥 그 세트 다 날린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니?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파트 4 공부한다? 아마 배속 듣기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쉐도잉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쉐도잉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배속 듣기로 하는 방법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배속 듣기 뭐냐고? 음원을 1.0에서 1.2배속, 1.4배속까지 속도를 좀 높여서 듣다가 다시 1.0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되게 똑같은 스크립트인데도 천천히 말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빠른 스피드에 노출이 됐다가 오면은 요게 좀 더 잘 들리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배속 듣기도 파트 4에서는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 두 번째 꿀팁은 너가 이게 안 들리잖아. 그러면 안 들리는 정확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돼. 내가 파트 4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선생님 저 진짜 100번 들었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막 이런 하소연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 왜 100번이나 들어? 너가 3번, 4번 들어서 안 들리지? 그럼 그냥 그거 못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귀를 뚫을 수가 있냐? 스크립트로 가서 내가 과연 못 들은 발음이 뭔지 글자로 확인을 해봐. 근데 반전은 뭔지 알아? 나 그 단어 다 알고 있다. 너 다 알아. 그러면 약간 배신감 드는 거야. 아니 나 이거 다 아는 단어인데 왜 안 들리지? 왜 안 들리냐면 그 2개의 단어가 붙어서 발음이 되는 순간 그 연음 현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처럼 네가 들리게 되는 거지. 그럼 넌 뭘 해야 돼? 이 단어가 발음되는 거 그리고 이 단어가 연음으로 들릴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단어를 몰라서 안 들리는지 2차적으로 단어는 아는데 연음을 못 듣는지 네가 분석을 해서 네 문제를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오늘 그래서 800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LC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는 것을 팁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이 팁들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효과를 본 방법이다 이거지. LC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쉐도잉도 많이 해야 되고 배속 듣기도 해서 효과가 있으면 괜찮아. LC는 빨리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 420에서 440 정도로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여두는 거 진짜 추천할게. 그래야 빨리 800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럼 우리 900 팁도 다음에 같이 알아보자. 나 간다. 빠잉! 안녕 얘들아, 토익 만점 트레이너 켈리쌤이야. 오늘의 주제는 900점을 목표로 할 때 LC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야. LC가 너희들의 요즘 고민이지 않니?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LC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 이 900점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라는 거에 첫 번째 조언이 LC 만점 받으세요 였어. 그래서 490점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RC 점수를 받으세요. 이게 이제 옛날의 조언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LC 만점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졌거든. 요새 ETS 난이도 알지? 시험 최근에 안 쳐서 잘 모른다고? 요새 파트 2가 미쳤어. 그래서 요즘 애들이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 이거 스크립트 사이코패스가 쓰는 거 아니냐, 공감 능력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게 정답이 되냐, 이런 것들로 마구마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자,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LC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리뷰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
자, 파트 1이랑 2는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왜냐면 너희들의 엄청난 고민 영역이 파트 1, 2는 아닐 것 같거든. 일단 뭐 긴 얘기 필요 있니? 파트 1은 다 맞아야지. 900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너는 거의 LC를 470, 450 정도는 최소한 맞아야 될 거고, LC 파트 1 하나라도 틀리면 일단 그 점수는 빠이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파트 2 이야기를 좀 해보자. 자, 그러면 파트 1이랑 2를 다 더해서 몇 개 정도 틀려도 되나요? 라고 너가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오케이, LC를 한 470점? 진짜 낮아도 450점은 맞아야 되잖아. 900을 맞으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20점 정도는 LC를 더 한다고 쳤을 때 470 정도다. 그러면 너가 토탈 100개 중에서 그래도 5개 미만으로 너가 틀린다고 목표는 잡아야 돼. 뭐 6개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해. 그래서 LC를 봤을 때 너가 목표를 여기서 몇 개로 잡냐? 2개까지는 내가 틀려도 괜찮다라고 잡고 문제를 풀기를 바랄게. 여기에서 2개, 뭐 혹은 그래 3개까지 봐줄 수 있겠다. 그래서 파트 2가 워낙 어려우니까 한 3개 정도 틀린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데미지는 없을 것 같아. LC 만점은 꼭 100개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한 2개 정도까지는 틀려도 만점 가능한 달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2개를 여기서 이제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파트 2 그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너가 이제 모의고사를 치잖아. 그러면 아마 파트 2에서 틀리는 유형만 계속해서 틀릴 거야. 그 공통점을 찾아봐. 만약에 성우 문제인지, 뭐 영국 성우에 내가 죽도록 약하다. 아니면 뭐 호주 남자에 내가 정말 제로다.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성우에 따라서인지, 아니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인지, 뭐 평서문이 나오면 내가 유달리 약하더라. 아니면 제3의 답변을 얘기하면 내가 늘 많이 틀리더라. 이렇게 너가 자주 틀리는 부분들을 잡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부분들을 모아서 그 부분만이라도 쉐도잉을 하고 스크립트 딕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외우고 단어 외우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파트 2는 결국은 암기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너가 최대한 많이 암기를 해놓는 답의 패턴들을 많이 암기해 두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정답이 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너가 오답이 되는 이유도 알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파트 2에 고난이도 문제들이 따로 있잖아. 뭐 가장 좋은 거는 지난번에 RC 시간에 내가 고난이도 문제집 하나 추천해 줬었지? 그게 LC도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풀어보고, 내가 너라면 하루에 모의고사를 한 세트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 또 어차피 틀리는 개수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그런 모의고사, 고난이도 모의고사를 LC 2개 정도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틀린 문제 모아서 좀 리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자, 파트 3 맞아야 되는 문제 얘기해보자. 우리 39개잖아.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야? 다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파트 2랑 파트 3랑 만약에 고민돼. 선생님, 저 파트 2랑 3 중에서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2에 집중할까요? 3에 집중할까요? 뭐 너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차라리 파트 2보다는 파트 3 만점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파트 3 더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파트 3에 대해서 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팁은 파트 3는 너가 직청직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듣기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렇게 풀어도 800까지는 가. 예를 들어서 음원을 듣다가 이 키워드 나오면 좀 반복되는 키워드 자주 나온다? 그럼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보기를 고르는 거지. 그러면 대략 맞을 확률이 80% 정도였어. 근데 내가 80%라고 얘기하는 건 그 나머지 20%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점수대에 있어? 나머지 그 20%를 잡아야 하는 점수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가 평소에 LC 음원을 들으면서 문제만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LC 음원을 들으면서 직청직해 듣고 방금 무슨 얘기를 했다. 한국어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 시험장에 가면 말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너가 조금 더 고르기가 쉬워. 내가 아까 그랬잖아. 파트 2보다는 3에 집중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그러냐면 사실 파트 3랑 4랑 이어지는 부분이 많잖아. 그래서 파트 3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사실 파트 4의 점수의 상승도 같이 기대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두 번째 팁 얘기를 하자면 이 옛날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어. 자, 여러분 음원이 나오기 전에 질문과 보기를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보기를 열심히 읽으면서 질문 3개를 보고요. 이 대화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예측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측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들으면서 푸셔야 됩니다. 옛날엔 우리가 LC 강의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혹시 누가 아직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면 약간 트렌드에 뒤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지. 요즘 너가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야, 이거 내용이 아주 상식을 벗어나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비즈니스 영어잖아. 그러면 비즈니스 상황에만 있어야 되는 대화들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요즘은 자꾸 거기서 벗어나서 뭐 갑자기 가드닝 툴을 사러 가. 그러면서 가드닝 툴을 사러 가서 어떤 가드닝 툴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 좀 편한지 이런 얘기를 점원하고 한단 말이야. 아니 그거랑 비즈니스 영어랑 무슨 상관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상한 주제들, 듣도 보도 못한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가 질문이랑 보기를 다 읽어두고 대화의 내용을 예상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네가 그 나머지 20%에 달하는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질문은 빡세게 읽고 보기는 그냥 대충 읽고 질문, 음원, 스크립트가 나올 때 들으면서 바로바로 직청직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해. 그래야 만점에 가까워질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LC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 자, 파트 4 이야기 해볼까? 그래, 파트 4는 몇 개 맞아야 되냐고? 30개 중에서 29개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말 너가 틀린다. 오케이, 하나 정도는 내가 봐준다. 뭐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러면 파트 2에서 한 2개 정도 틀리고 파트 3에서 하나 정도 틀리고 그 다음에 파트 4에서 하나 정도 틀리니까 딱 4개가 되거든. 요 정도 맞으면 너가 그래도 뭐 한 470 정도, 480 정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900에 좀 더 가까워진다 이 얘기야. 자, 파트 4는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첫 번째 팁, 파트 4는 틀린 문제 위주로 너가 쉐도잉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자, 파트 4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힌 게 뭐냐면 바로 요런 유형이야. 시험지 한번 봐봐. 요런 거 있지. 네, 의도 찾기. 이거 뭔 뜻인가요? 이런 게 나오는 거 무조건 틀리잖아.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시험 30개 중에서 2개에서 많으면 3개 정도 출제가 되거든. 그럼 너가 다른 문제를 다 맞아도 이 문제만 놓쳐도 3문제는 날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대사의 앞 내용과 그리고 이 대사의 뒷 내용이 중요하잖아. 3문장을 한꺼번에 듣고 직청직해 그리고 내용을 이해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찾는 유형으로 정리가 되지. 요것만 뽑아서라도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트레이닝 해봐. 이 유형, 의도 찾기 문제 유형을 한 30개 정도만 해봐도 나는 맞는 개수가 훨씬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평소에 이런 유형의 문제, 아까 너는 아예 그냥 쉐도잉도 그렇지만 너가 대비해야 되는 유형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잘한 그런 사실 문제 말고 많이들 틀리는 이런 문제를 너가 맞춰줘야 맞는 개수에 의해서 점수가 확 뛰는 거야. 알지? 토익은 약간 상대평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관시켜서 너가 이 부분을 좀 더 연습했으면 좋겠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LC는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맞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다 맞아서 너가 LC를 만점을 받으면 RC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에 따라서 900이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것 같다. 요즘 난이도 생각하면 그러면 적어도 파트 2에서 한 2개 정도, 3에서 하나, 4에서 하나 정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만 틀려도 LC는 충분한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알지? 완벽을 기해야 되는 점수대야. 그래서 실수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아. 평소에도 실전처럼 그렇게 문제 풀어보고 리뷰해보고 약간 좀 절실하게 그리고 약간 좀 집착하면서 그 문제 유형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럼 나 간다. 빠잉.